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 뭐냐?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구어체를 잘해야 된다. 구어체를 잘하려면 동사, 핵심 동사하고 기본적인 전치사들과의 조합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사가 더 중요할까요? 전치사가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전치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데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명사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전치사가 떠올라야 돼요. on. 자, on이 떠올랐어요. 또요? about. 이반이 실력이 상당하네. 자, 그 다음에요? 네? forward, backward. 어우, 완벽한데? 그리고요? up. 그리고요? 신기하죠? 한국어를 이렇게 보고요. 이걸 내가 말하고 싶다 그랬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하냐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이 아이가, 아들이 아빠 목에, 어깨에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게 A라고 하면 이게 B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 A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A라고 하는 것과 B가 붙어 있죠?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on인 건 아는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on인 건 아는데, A가 B하고의 상태를 가만 보면요.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B가요, A를 누르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접촉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이게 붙어만 있다면 좋은데, 여기 탁자가 있으면, 여기 만일에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화분. 그러면 이 화분이 탁자에 위에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붙어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고, 이 탁자 때문에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중력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자가 중력만큼의 힘으로 받치고 있는 겁니다.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 A라고 하는 것에 B가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붙여 있는 게 아니라 B에 의존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어서 이 B가 A 때문에, 즉 이 화분이 탁자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떨어진다는 말은 속으로 같은 힘으로 서로가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애기가요, 이렇게 아빠 목에 어깨에 탔어요. 그러니 붙어 있어요. 단순하게 on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아이는 중력의 힘만큼, 얘가 예를 들어서 30kg면 30kg으로 누르고 있어요. 아빠는 웃고 있어도 속은 힘들어요. 그러니 이 on은 단순한 접촉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존적이다. 위에서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의존해서 애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 입장에서 본다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압박을. 아빠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부담이 된다. 아빠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그럼 왜 영어를 잘하려면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어에서 가장 영미인들의 감정과 감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에서 나온 경험적인 것이 전부 전치사에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전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본질적 개념이죠. 본질적 의미에서 출발해서 확장되고 파생돼서 그 의미까지, 그 다음 나중에 응용력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를 배우면은 열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니까 하나를 배울 때 뭘 배워야 하냐면 바로 본질적인 의미를 배워야 해요. 이 본질적 의미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확장되고 파생되면서 응용력까지 생기는데 이 본질적 개념이 무엇이냐면 온에 대해서는 영미인들은 접촉과 그리고 붙어있다는 이거 접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천정이 팔이 하나 있어요. 팔이는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 뭐가 있어요? 벽에 그림이라든지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벽에 못으로 걸려 있어요. 안 떨어지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의존하고 의지한다라는 접촉인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hey depend on their parents. 이렇게 쓰면 어때요? 그들은 뭐예요? 의지하고 있다라는 뜻의 depend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동사가 의지하고 있다면은 전치사도 뭐예요? 의지한다라는 것과 부합하는 전치사를 써야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depend on 의지하다, depend on 의지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on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과 접촉과 의존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압박과 부담과 영향을 받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요것이 된다. 확장, 파생의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on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접촉과 의존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안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빠도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 확장, 파생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런 문장이 나올 때도 특별하게 고생하지 않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는 그의 아들을 목마 태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을 영어로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is getting about with his son on his shoulders. 이게 정상이에요. 자, 보세요. get이라는 동사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비동사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아니면 다 get을 쓴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전에서 get about 찾아보세요. get about.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about 뒤에 대충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요. 여기저기. about의 본질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기, 흩어져서 불규칙적으로 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라는 말을 모를 때는 뭐였어요?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략, 약, 뭐뭐경 이 정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본질적인 뜻이 뭐라고요? about의 본질적인 뜻은 여기저기 흩어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요. They are sitting about
the table. 테이블을 중심으로, 즉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흩어진 상태로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The leaders are about the park.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park이 공원이에요. 공원. leaders는 뭐예요? 종이 휴지 조각. 휴지 조각들이 공원에 관하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원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뭐예요? 공원의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about은 여기저기 흩어져서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 의미로 갖고 있다. 본질적 의미로. 그래서 I know something about the man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뭐예요? 그 남자의 나이, 키, 어디 사는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I know something about the man. 난 그 남자에 대해서 뭔가 알아요. 그러니까 about은 본질적으로 여기저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장. He is getting about. 이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런 게 보입니까? 이 남자가 지금 애를 이렇게 목마를 하고서는 왔다 갔다 여기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는 뭐예요? 비동사 대신에 get 동사 썼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he's getting about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 몰라도 될 때는 그냥 about이 덜커덩 혼자 나와요. 혼자 나오면 뭐예요? 여기저기에 라는 뜻으로 독자적으로 쓰여요. about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면 about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요. The leaders are about the park 하면 about 다음에 이거 공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이라는 한계. 공원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목마 태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데 방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공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 덜렁 쓰여도 뭐예요? 아, 독자적으로 여기저기에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forward, backward를 굳이 안 써도 about을 가지면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태웠어요? 그의 아들. 그하고 그의 아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with가 여기 온 거예요. 아들과 아빠는 지금 동시에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함께. 근데 어떤 아들인가 보니까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목마를 태운다니까 이 그림이 생각이 나죠. 이 그림 생각나면 이 부분이 뭐다? 온이 되고 아빠는 아들의 몸무게를 견디면서 웃으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다? 속으로는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아빠인 척하고 견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압박, 부담을 받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접촉돼 있고 의존돼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압박과 부담과 영향을 받는 전체를 하나로 포섭하는 전치사가 on이라는 걸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on 붙였죠. 어디에 붙였어요? 아빠의 어깨에 붙은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마 태우다를 찾아가지고 한영사전에 찾아가지고 목마 태우다 찾아보죠.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은 모자를 쓴 채로 있다. 모자를 쓴 채로 방에 들어왔어요. Got into the room. 방에 들어왔어요. 뭐뭐 한 채로 왔어요? 그의 모자를 쓴 채로니까 모자랑 같이 왔죠. 모자랑 같이 왔잖아요. 썼는지 손에 들었는지 상관없이 일단 모자랑 같이 와. 그러니까 전치사 뭐였어요? with, his, 그 다음 모자. 근데 쓴 채로니까 머리에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하고 모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쓴다 전치사? on을 쓰죠. 이거 사전 찾아보세요. 그대로 돼 있어요. He got into the room. 방에 들어왔다.
함께 누구와? 그의 모자와. 근데 그의 모자는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의 머리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His head.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략했는 줄 아세요? 너도 나도 알 때, 너도 나도 알고 뻔하잖아요. 그럴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생략했을 때 요거 뭐예요? 요거 혼자 쓸 때 요거 his head가 필요 없고 요거 혼자만 덜렁 나왔을 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사라 그런다. 부사. 전치사는 생긴 게 부사랑 같아요. 모습은. 그런데 뭐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근데 명사가 필요 없다. 너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 요거 지우면 요 전치사가 혼자 독자적으로 쓰인다. 독자적으로 쓸 때는 부사다. 부사는 그냥 혼자 뜻, 원래 본질적 뜻인 접촉의 개념과 의존의 개념 그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모자가 그의 머리에 붙은 채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on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on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적인 뜻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전치사는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영어 회화를 특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 영어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의 특징은요. 전치사를 원어민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건 모르면요. 백날을 무엇을 외워도 소용없어요. 단어를 수만 개 외워도 영어는 못합니다. 내가 100% 장담해요. 그러나 전치사 44개에 대해서 적어도 대표적으로 쓰는 20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면 영어 잘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